정말 연초부터 코스피가 가파르게 아주 뜨거운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4,200선에서 시작해서 거의 단 6거래일 만이죠. 4,600선 가까이까지 뛰어올랐는데 김진 대표님, 이 뜨거운 연초 랠리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말 그대로 정말 뜨거운 2026년의 시작입니다. 네. 예, 코스피가 연말에 4,200선에서 단 6거래일 만에 4,600선 고지를 점령하면서 기록적인 연초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초에 3,920포인트에 머물던 지수가 한 달여 만에 약 700포인트가량 수직 상승을 한 것으로 이러한 랠리의 핵심 동력은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재확인이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 랠리의 주역은 외국인과 반도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우려하기도 합니다만 현재의 랠리는 단순히 유동성과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장세가 아니라 실적에 기반한 견고한 상승 장세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2026년 실적 컨센서스가 연초부터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핵심 축으로 코스피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 급등에 따른 속도 조절 가능성은 염두에 두되 방향성 자체는 추가 우상향이 이어진다고 보시고 주도 업종인 반도체 등 대형주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AI 로보틱스 등의 섹터를 중심으로 순환 파동에 함께 올라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26년이 한 열흘 가까이 지나왔는데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또 5,000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목표를 여러 가지 또 올리는 분위기인데요.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전망이 아니라 중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임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단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허인남 대표님, 어디까지 도달 가능성을 좀 둬야 될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빅투 랠리의 그 증권사의 목표가도 이제 계속 자연스럽게 이제 상향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코스피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제 빅투의 비율이 이번 주 40% 가까이 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그 상단도 또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앞서 이제 김진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역대급 실적이라든가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기대감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 체크할 부분은 이번 주 외국인은 오히려 그 대량 매도세를 통해서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제 개인과 기관이 방어해주는 이런 수급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섹터별 순환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양 시장의 순환매도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오히려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은 위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오히려 단기 조정을 기다리고 또 그리고 그 코스닥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로봇 중심으로 한 모든 게 AI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술주에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이제 같이 무게 중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반도체, 조선, 그 주력 수출주 위주의 움직임은 화려한데 반대로 내수주라던가 소외된 업종 종목들이 분명히 또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를 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없는 분들의 박탈감은 또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우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반도체가 없는 투자자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안 들고 계신 분들도 기회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어져 온 주도주 순환매 그리고 업종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연초에도 이어지면서 소외된 투자자들은 이제 힘들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직도 잡을 수 있는 기회,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보입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이 상승을 번갈아 가면서 작년 상승을 조금 이끌었고요. 연초에 이제 반도체 대표주의 상승 쏠림, 그리고 자동차와 조선 방산까지 상승이 확대되면서 상승률도 견고한 모습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작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9월달, 10월달 양상과 좀 비슷합니다. 9월달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을 끌어주었고 그 뒤에 반도체 소부장주들까지 호실적이 예견되면서 뒤따라 유동성 순환매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 대열의 이수페타시스, 심텍, 코리아 서키트 등이 이제 합류를 했었고 이번 4분기에도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유동성 확장이 작년 빅테크 기업들이 AI로 벌어들인 자금의 순환 이동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의 퍼가 아직도
10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셀러들이 빠르게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이제 시간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네. 가격 인상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최소 올해 1분기까지는 실적까지도 긍정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소외된 투자자들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진입, 당연히 이제 조정시마다 계속 염두에 두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으로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게 뭐 대형주 내에서도 있겠지만 중소형 쪽이 코스닥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통상 1월 중에는 코스닥이 그래도 흐름이 좋았었는데 올해는 좀 어떨까요?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김영구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이 차분합니다. 오히려 개미님들이 보유한 이 코스닥 종목들이 정체돼 있어서 답답하실 정도일 텐데요. 이제 코스닥 시장에 딱 보면은 알테오젠이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같은 이런 2차 전지와 바이오, 로봇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근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지질 못하니까 코스닥은 정체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거래소 시장은 100%가 4월 저점부터 100%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50%밖에 못 올라왔어요. 네. 물론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같이 올라는 가는데 왠지 모르게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섹터가 문제였습니다. LG엔솔이나 LNF 이런 큰 규모의 그 계약 해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2차 전지의 그 중소형 밸류 체인들까지 다 무너지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로봇 섹터가 그동안 활기를 좀 띄었지만 26년 그 CES를 계기로 눌림목 조정에 들어가면서 네. 그나마 또 그것도 꺾였고요. 그나마 그래도 나은 것은 바이오 제약인데 그중에 또 바이오 제약도 다 올라오면 좋은데 일부 종목들만 또 올라가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그래도 좀 희망은 생기고 있어요. 그래도 이 코스닥 시장을 미워라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있어요. 그런 모멘텀이 있다. 이런 것들이 네. 발표가 될 거고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저점부터 올라온 게 50%라서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좀 적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다른 여러 나라 시장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거고요. 앞으로 이 코스닥 시장도 950 이제 그 근처에서 오르내리고 있지만 1000스탁 분명히 넘을 것이고 그 이상으로 넘어갈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만 놓고 본다면 시장이 또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뭐 예상보다도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많이들 느끼실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요. 비투도 함께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또 지수 변동성에 많은 또 고꾸라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우려스러워서 뭐 걱정할 단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김진 대표님. 네. 시장이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이 신용거래 융자 이 잔액도 이 27조 7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비투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 하방 변동성이 만약에 커질 때 반대 매매 등 그 매물이 추가로 쏟아지면서 폭락의 가속도가 붙는 그러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 이 동학개미 열풍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2021년에는 그 기업 이익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익 사이클의 후기 구간이었다면 지금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익이 급증하는 중기 확장 국면에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실적 가식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 위주로 신용 거래가 몰리고 있다는 점도 질적인 면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고요. 네. 다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그 일시적인 변동성 구간이 나왔을 때 수익을 반납하거나 오히려 그리고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키울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익절선 그리고 타이트한 손절선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현대차 그룹주 CES 효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전략이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하루에 14% 급등 이런 모습도 있었어가지고요. 허인남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현대차 그룹주의 미래 비전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우선 이번 그 CES 2026의
최대 수혜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이제 그 테슬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기술력까지도 확보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현대차 그룹의 미국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이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 또 두 번째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여전히 자율 동작 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그 현대차의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그 CES 2026은 결국에는 피지컬 AI의 서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현대차와 구글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동맹 기대감까지 형성되면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속기 관련해서는 이제 우린 BTS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클로봇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PS 일렉트로닉스 등 이런 전체적인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로봇과 자율주행 중에서도 이번 주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현대차 그룹주는 주목을 받았고요. 반면에 중소형 쪽은 또 분위기가 달라서요. 중소형 뭐 코스닥 쪽의 로봇주 같은 경우는 CS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목 간의 옥석 가리기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유가 뭘까요, 이동우 대표님? 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라고도 뭐 설명이 되는데요. 네. 일단 뭐 CES 2026 모멘텀까지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업종은 결국 이제 로봇이었고 상승을 이끌었던 업종의 차익 실현 부담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좀 보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공개, 그리고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중국 증시 상장, 그리고 미국 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 강화 등 로봇 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강하지만 CES를 계기로 로봇 관련주 수혜 효과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중소형주 로봇주의 단기 반등보다는 중장기적인 대기업 투자와 맞물린 양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로봇 공개 이후에 현대차 관련 로봇주인 이제 현대무벡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그룹의 이제 두산 로보틱스 등이 선제적으로 강세를 한 번 더 주도해 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잣대로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새해부터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겠습니다만 일단 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이어서 지금 그린란드 등으로 행동 반경을 넓혀가는 그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김영규 대표님, 이런 이슈가 이제 뭐 결과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저희가 또 미리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까요? 네, 일단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사우디보다도 매장량이 많은데 사실 그 시추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시설들이 낙후가 돼갖고 뭐 못 쓰는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싹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마두로 대통령이 있으면서 포퓰리즘에 의해서 망가졌으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오히려 그 정권 교체된 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석유 인프라 재건에 나서게 되면은 미국의 정유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다 대규모 투자를 할 거고 또 그것에 따라서 재건이 되면 결국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탄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도 싸지니까 결국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고요. 또 그 다른 쪽으로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사실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들은 그 내용들 때문에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을 연출이 되기 때문에 방산주들에게는 오히려 최적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지정학적 노이즈로 인한 섹터별 의견을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허인함 대표님께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본다면 뭐 히토류, 방산, 에너지 관련주들이 영향권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뭐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주고 싶으신지 코멘트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지금 이번 주 가장 특히 8일과 9일 가장 특징 섹터는 이제 방산과 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방산 쪽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가 이제 베네수엘라 개입에 이어서 이제 그린란드에까지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 방산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까지 이제 증액하겠다고까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 방산 관련주들한테는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발 수주 확대라든가 이런 숫자 모멘텀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개입, 어떤 그 외삽된 정치적인 표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단기 변동성보다는 숫자 모멘텀을 가지고 중장기 관점으로 이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슈 하나 보도록 하시죠.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또 행사기 때문에 자, 이제 뭐 어떤 종목군, 어떤 흐름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동우 대표님, K바이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잖아요. 뭐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뭐 일단은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내에서는 이제 엇갈린 행보가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뭐 2달 전부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하시되 컨퍼런스 시작과 함께 차익 실현 부담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통계학적으로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은 10년 동안의 통계학 기준을 보면 코스닥 상승률로 봐도 행사 2달 전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고 행사 이후에 차익 실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미 시총 상위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기대감에 꾸준한 상승세를 좀 이어왔고요. 뭐 물론 이제 반도체에 가려져서 좀 상승을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상승세는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을 보인 종목들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경신을 하면서 오름 테라퓨틱, 뭐 ABL 바이오, 올릭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등이 이제 차익 실현 부담과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자체는 이제 자중을 하시고 기존 분들은 이제 추세 극대화 전략을 유지해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한편 이제 아직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맞는 상황인데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로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원년이고, 그리고 올해와 내년부터는 대형 신약들이 특허 만료가 역대급으로 좀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빅파마들이 이제 돈을 벌어들인 만큼 기술 쇼핑들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 알테오젠, 뭐 한올바이오와 뭐 리가캠 등이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종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함께 알려드립니다.